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 시절에 잘한 일은 뭐냐면 그 과거에는 뭐 이 당을 막 그냥 이렇게 어떤 괴보로 뭐 계파로 이렇게 이끌어오고 그랬는데 그걸 다 타파하고 당원 중심제 또 당원이 지지하는 실력 위주로 항상 그 리더와 이런 책임자들을 뽑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다 이런 거 인물평 이런 거 빼고 실력이 있고 그 리더십이 있고 당원들의 지지가 얼만큼 있는가 또 이재명 정부를 저기 정청래 위원장도 그랬잖아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 정청래의 성공이고 정청래 성공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이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본인의 그 어떤 의지를 신명을 다 바쳐서 내가 당대표 일을 당선되면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 정도 결단을 가진 사람을 가지고 뭐 수박이니 뭐니 이런 거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고 네. 그분이 소신을 가지고 이렇게 출사표를 던졌으면 기회를 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확고하게 출사표를 던진 이후에 그걸 거론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사람이 출마할 때는 전제로 질문을 하지 말까요? 아니면 질문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창진 부대변인은 마음으로는 어떤 분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은 하실 수는 있겠습니까? 저는 드러내지는 마시고 일관된 마음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제일 적합한 인물을 저는 선택할 것입니다. 선택할 것이다. 근데 우리 저기 대표님은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네. 똑부러지게 똑부러지게 얘기하다가 제 자리가 날아갈 똑부러지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을 지목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구도나 상황 패널은 여러 가지 그걸 충족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러 말씀을 가지 드릴게요. 판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저는 누가 될지는 대충 보입니다. 누가 될지는 대충 보이는데 그것이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안에 어떤 다른 상황과 변수가 생길 수는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전망치가 있고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지지하지 않더라도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렇게 상황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 쪽에서 보면 누가 지금 당대표를 맡는 것이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 두 번째, 당과 국회의 독립적 관계, 보완적 관계를 어떻게 또 가져가는 것이 좋을 거냐. 야당과의 관계를 협치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적대적으로 훨씬 더 갈등 구조가 심화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냐라는 것이 굳이 점수로 따지면 10점 중에서 1.1점짜리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번에 이제 당대표 선거라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규정하느냐가 매우 중요하고 그 규정의 요소가 또 뭐냐 요소별로 어떤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치밀하게 접근해서 유권자들이 좀 판단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대체로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누가 되겠다라는 것은 전망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먼저 좀 여쭤보는 것이고요. 뭐 끼어들자 이런 말 전혀 아니고요. 아니요, 예. 아니 워낙 뭐 조심하시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제가 왜냐면 다른 한 분이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누가 될 거냐고 얘기한다는 게 이게 좀 뭔가 좀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있지만 저는 당 대표는 일정하게 저는 악역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그런 역할을 얼마나 잘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당원들의 이제 판단 지금은 아직 세팅 시작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원들이 아마 아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기사로 나와 있는 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런 뭐 장점과 단점이 있어. 그다음에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 별로 그렇게 쓸모없는 논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 생각에도 계산은 나옵니다. 누가 될 거라는 생각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제 생각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알 수 없는 부분이 자, 그럼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지금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번 당 대표 선거가 단수로 추대 형식으로 찬반 투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모습이 좋은 모습일까? 좀 좋은 모습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모습은 누군가 경쟁하는 구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쟁 자체가 국내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다른 모습의 건강한 경쟁을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김병기 그다음에 소영교 의원 같은 경우도 그런 케이스 아니었었어요? 초반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수로 추대해서 찬반 투표하자 이럴 가능성은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그
진행자분의 그 소원대로 두 분 중에 한 분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치공학적으로나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한번 의견을 개인의 패널로서의 의견을 제시하자면 박찬대 전 원내대표는 뭔가 충직하고 우직하면서도 일을 하는 게 약간 이제 귀여운 맛이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근데 이제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은 뭔가 약간은 아주 그 노련함을 보이고 또 이렇게 약간 능구렁이 같은 모습도 보이고 제가 볼 때는 편한 용어로 네. 그래서 그분이 법사위원장을 잘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잘한다는 보장이 없고 네. 원내대표를 했다고 해서 당대표를 잘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가장 코드가 잘 맞고 이재명 대통령의 그 정부를 정말 서포트하고 당정 협의를 잘 하면서 그 여러 야당을 또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역할은 누가 잘할 것이냐.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도 공개하고 싶지는 않지만 판단을 좀 예. 유보하고 있다는 예, 거, 예, 이런 판단은 걸로 유보하고 유보하고 싶습니다. 있다. 네, 자 네. 그러면은 단수로 나왔으니까 단수로 추대해서 찬반 투표하자라는 가능성이 있다 없다.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불가능하다. 그건 경쟁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네, 거죠. 왜냐하면 네. 지금 이제 50대 50이거든요. 당원들이 갖고 있는 투표권이 한 50% 되는 거고 또 국회의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그 이전과 다르게 당원 주권주의가 아주 강해졌기 때문에 여기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국회의원은 이번에 똑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그거 예선전이 있으면 국회의원들이 이제 뽑아서 네, 하지만 저기 지금 원대와 전당원 투표로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이전에 그거와 다른 거죠. 대의원 제도와 다르게 그렇죠. 예, 그거랑 제가 헷갈려서 지금 말씀드렸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제 좀 중립적으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접근해서 질문을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단수로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면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면 그러면 절대 다수의 댓글은 자, 그러려면 박찬대밖에 없다는 의견, 추미애 또 전 대표도 나와야 한다는 의견이 소수 의견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저는 논의의 장에서 격렬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단수로 OX가 아닌 것 같으면 그러면 참여자들이 많을수록 경쟁은 불이 붙을 때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선택지를 놓고 당원들이든 국민들이든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기왕에 하는 거 흥행성도 높여야 되죠. 집권 여당으로서 또 어떤 그 역량을 갖췄는지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너무 민감하게 갈라치기 하지 맙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너무나도 좀 이제 최초 단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싸움은 시작됐다라고 제가 이제 근데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제 겁니다. 그 여러 소소하고 자잘한 현장에서 뛰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정치인들하고 실제로 피부에 그 스킨십도 할 수 있는 그런 매번 따라다니는 유튜버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지 않은 또 이렇게 아주 그 출입하는 기자들 이런 분들하고 소통해 보면 아무래도 그 박찬대 원내대표의 점수를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제가 볼 때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문인데 현답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경선에 본인의 의중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하진 않겠죠. 네, 예. 없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실 텐데 저희가 그걸 잘 읽어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자 이제 읽는 능력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로 당대표 경선에 개입하지 않는다. 의중도 없다. 집단지성으로 누가 이 정부의 성공과 당이 제대로 독립적으로 당청 관계를 유지할지 국회에서 집권 여당으로 역할할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은 명확하다는 전제하에서 아마 당원들의 집단지성이 발휘가 되어서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누군지 결정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 저는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저도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원내대표 선거에서 당원들이 20%가 처음으로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초반에 뭐 김병기가 맞니 서영교가 맞니 막 싸움을 하면서 내부에 갈등이 보일 것 같으니까 그 다음에 이 스피스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해한다. 그러니까 이게 집단지성이거든요. 지금 그렇게 싸울 때가 아니야. 어떤 형태로 이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하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집단지성이 발휘됐던 것처럼 저는 초반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저는 당원들이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주고 그 흐름에 누가 잘 소위 화답하는가 문제가 저는 가장 중요한 선택의 문제가 될 것 같고 이건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제 지금부터 이 일은 정청래 전 법사위원장이 오늘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이제 논쟁의 공간에서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느낌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국정 운영 정말로 엑셀런트 훌륭하게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이 좀 더 많은 기사로 좀 다가오면 좋겠다 싶은데 또 하나의 기사는 당대표 경선이 여러분들 앞에 현실로 다가왔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제 논쟁하고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